안녕하세요. 원태, 아빠랑 같이 인사해볼까? 저 카메라 보고 지금 하는 거야. 하나,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됐어. 이제 나가세요. 흙놀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정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지금 낙하산을 타고 왔어요. 아니고 크로스컨트리 V90 B6 시승을 하는데, 캠핑 용품을 이제 볼보 코리아에서 같이 준비를 해줘가지고 이런 강원도 고성에 장소까지 왔는데 지금 치진 못했습니다. 전부 다 심지어 볼보 스웨덴이라고 헬레베르그 브랜드로 다 통일해가지고, 보이시죠? 이 텐트 너무 힘드네. 이 헬리녹스 이런 것만 지금 쳤고, 타프도 지금 집사람이랑 치다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동차는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B6 오릴 드라이브 프로입니다. 제가 B6 엔진 들어간 볼보 모델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바로 최근에는 S90 B6 오릴 드라이브 인스크립션을 보여드렸었고, 그전에는 또 XC90 XC60 B6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B6 모델이 될 것 같아요. B6 엔진을 탑재한 모델 시승기가. 기존의 뭐 S90 B6도 마찬가지고 XC60, XC90 B6 엔진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관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뒤에 배지 하나 붙인 정도고, 뒷모습 먼저 좀 볼까요? 네, 보자면, 그래 흙 다 퍼. 여기는 흙 다 퍼. 이제 B6 배지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후방 안개등도 켜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셜 방향 지시등도 들어갔죠. 그리고 V90cc 같은 경우는 키 락 언락 했을 적에 락을 하면 됐네요. 지금 이제 내려갔죠. 다시 키 언락을 해보면 쫙 올라가고, 네, 이런 것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그리고 외관이다 보니까 확실히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루프레일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돼서 이건 뭐 큰 장점입니다. 실내 채광성을 높이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원태야, 아빠 일하잖아. 쫓아오지 마세요. 쫓아오지 마요. 아유, 그래. 원태야, 이 차는 볼보 볼보 자동차야. 멋져. 멋져? 근데 이건 왜 텐트를 칠 수 있는데 텐트를 못 치는 거야? 텐트를 왜 못 치냐고? 응. 아빠가 멍청해서 그렇지. 엔진이 얘가 이제 트윈 엔진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들어간 그거가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고요. 이 휠 타이어가 이제 오릴 드라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크죠. 20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도 승차감이 좋아요. 자, 이게 다 트렁크에 있었던 거고요. 트렁크 한번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장비가 있긴 한데, 트렁크는 사실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전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다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실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짐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 원래 오늘 캠핑하면서 책을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쌀 것인가가 고민이네요. 야, 이거 어떻게 접어야 되냐. 큰일 났네. 그럼 하나 더 가져가야겠다. 여기가 그리고 또 노지다 보니까, 이런 흙밭이다 보니까 저런 들어올 적에 밑에 풀 슬림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따가 나갈 때 또 보여드리겠지만, 확실히 이게 올로드 성격이다 보니까, 크로스컨트리다 보니까 지상고가 더 높잖아요. 그런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휠, 왜? 환경을 지켜줘야 된대. 환경을 지켜줘야 돼? 응. 누가 그래? 선생님이. 그래, 지켜줘. 보면은 이제
이런 휠어징에 플라스틱 두른 것들도 그렇고 SUV 성격을 더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스테이트 모델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관이 아니라 이런 SUV 성격을 더한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플라스틱을 더해가지고 이것 역시 좀 데미지에 좀 더 유연하게끔, 그러니까 저기까지 철로 돼 있으면 만약에 우리 좀 높은 어떤 오프로드까지 들어가다가 돌치고 그러면은 아예 판금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런 플라스틱을 댐으로써 뭐랄까 데미지에 좀 더 유연하고 수리 비용이 좀 더 적게 드는 그런 일석이조가 있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V90 2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도 꽤 넓게 열려요. 지금 보면은 평균이구나. 이 도어가 참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볼보가 이번에 IIHS 충돌 테스트에서 모든 차종이, 그러니까 S60부터 XC90까지 모든 차종이 별 5개를 맞았죠. 자동차 제조사 중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참 꼼꼼히 신경 썼네. V90cc 같은 경우는,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볼보 안에서도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더 신경을 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열 시트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보다 많이 높네. 문을 닫아 보면 닫히는 느낌도 되게 견고해요. 이 루미한 거 있죠? 실내 공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 키는 몇이죠? 그리고 이런 헤드레스트 뒤도 얘는 역시 가죽으로 다 마감을 했죠. 이게 XC90이었나?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뀐 차들이 있었는데 B필러에 송풍구도 갖추고 있고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4존 에어컨이 들어갔고 열선도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컵홀더가 약간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근데 또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는 고정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텀블러를 올려보면 네,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이 원태가 일단 치기네.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아빠 여기 있잖아. 자,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나파 가죽은 한번 만져보면은 이 아래 등급 가죽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근데 조정이 안 됩니다. 높이 조정은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2열 가운데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거 세우면 많이 죽겠죠. 예, 후방시야가 많이 죽을 거고 내리는 게 좋고, 허벅지 받침 방석 길이는 약간 좀 짧은 건 있어요. 예, 도어 창문은 상당히 작지만 정확한 그런 위치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 외관이라서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크게 뚫려 있죠. 이 옷걸이도 귀엽게 돼 있네. 여기도 그리고 충전을 위한, 뒤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여기에는 A타입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전을 위한 거, 하나는 저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방시야 좋습니다. 이 차양막은 그리고 앉아서 걸 때 살짝 한 번에 툭 걸리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고정은 됩니다. 보면 고리도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예, 2개로 휘어져 있죠. 확실히 고정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옷걸이가 여기 또 있네. V90 크로스컨트리 V90이죠. B6 모델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달라진 건 없고요. 다른 건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배터리 표시가 있죠.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전력량을 표시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행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배터리 보시면은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충전이 되죠. 저 회생제동은 브레이크 밟을 때만 충전이 됩니다. 저렇게 충전된 전력량은 이제 우리가 출발할 적에 13.6마력 출력을 더해가지고 좀 더 가벼운 출발에 보조를 하죠.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뭐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도 지금 애플 카플레이로 지금 전화기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내비게이션을 띄워둔 건데, 확실히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보여주는 지도가 화면이 크진 않습니다. 이건 뭐 볼보 자동차의 모든 공통된 부분이고, 뭐 메뉴도 다른 건 없고요. 여기에 뭐 에어 퀄리티고 PM 2.5 이 기능이 들어가서 이건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좀 이따가 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겠고, 이건 이제 차량 주행에 관련된 것, 뭐 ESC 꺼버리는 거라든지 레인 키핑 에이드, 뭐 이거는 이그니션 ISG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카메라 한번 볼까요? 어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도 들어갔고요. 딱 보면 근데 이게 정확히 4분의 1
4분의 1은 아니겠군요. 이렇게 쪼개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전후방은 완전히 광각인데 화질은 되게 선명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색감은 많이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지극히 어떤 실용적인 부분에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접기, 이거는 2열 승객 골탕 먹이기 좋죠. 보자면 눌러볼게요. 로드사인 인포메이션,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계기판에 많이 띄워지기 때문에. 휴대폰 무선 충전,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에서 충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고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충전이 안 되기 십상이에요. 코너링 조명, 이거는 밖에 이제 램프에서 보여드려야 될 부분인데, 조형 가변형 전조등, 풀 LED 액티브 하이빔이라고 써있죠. 이 헤드램프는 정말 좋아요. 밤에 운전해 보시면 단지 상향등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 로드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무슨 착착착 비추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이거 이제 PM2.5 나왔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네. 네, 크로스컨트리 V90 B6 오릴 드라이브 프로의 2열입니다. 20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어제 살짝 좀 멀미를 느낀 게 있어서 저도 좀 그게 어떤 건가 궁금해갖고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잠깐 줘보세요. 아빠 이거 좀 찍어야 돼요. 찍고서 다시 줄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타이어 굴러갈 때라든지 아니면 밑에서 들이닥치는 그런 거는 뭐 이 정도면 잘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사에. 하지만 이 외관의 특성상, 외관이든 해치백이든 뭐 SUV든, 그러니까 뒤쪽이 완전히 트렁크가 캐빈이랑 격벽으로 분리된 차가 아니고서는 뒤에서 약간 이 뒷바퀴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이 크로스컨트리 V90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 좀 있네요. 구를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넘실넘실 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 이게 뭔가 굴러가서 부드러운 그 느낌이 아니라 마치 타이어가 너무 고와가지고 이게 노면에서 그냥 슥 미끄러지는 느낌? 이건 근데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더 많겠습니다. 예. 이중접합 유리는 모두 다 적용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닫으면 차단은 되고, 충분히 가족 태우고 여행 가고 그렇게 쓸 에스테이트 모델로, 외관 모델로 손색 없겠어요. 네, 이제 볼보 크로스컨트리 V90 B6 오릴 드라이브 프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지금 이 통풍 시트 때문에 그렇고,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앞유리 뒷유리 모두 이중접합유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호수 근처여가지고 풀벌레들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닫아볼게요. 네, 흡차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B6 엔진은 뭐 30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떨어졌습니다만 운전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게끔 이제 조정이 됐죠. 이 B6 엔진 같은 경우는. 얘는 그리고 슈퍼차저와 터보차저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져가지고 출발부터 주행까지 시원한 성능을 내게끔 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런 인도를 찾아왔거든요. 자,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상당히 이런 범피가 심한 데거든요. 일반 SUV, 일반 세단이라고 그러면 절대 갈 수 없는 100% 바닥이 그냥 까까까까까 그렇게 긁힐 곳인데, 확실히 높은 지상고는 전천후성을 굉장히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못 갈 데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지상고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이 서스펜션 이 느낌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지금 범피에서도 그냥 충격이, 물론 실내로 그냥
전해지는 건 있는데 아주 그냥 소달구지 마냥 달그닥달그닥 그냥 우당탕탕 막 그런 프레임 바디의 차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신기해. 이 서스펜션은. 이 B6 엔진을 제가 이제 다 경험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S90 그리고 XC90, XC60 모두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 4개, 얘까지 이제 4개 차종 중에 3개 차종 중에 크로스컨트리 V90에서 느낀 이 B6 엔진이 가장 쾌적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S90보다도 더 쾌적할 수가 있나? B6 엔진을 가진 이 크로스컨트리 V90은 재밌어요. 이 무게 때문에 무게가 뒤가 이제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어우, 저런 소리도 들려주고 봉. 이 세그먼트 에스테이트 모델 중에 이런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 호쾌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없죠, 우리나라에서. 야, 근데 확실히 뒤가 무겁긴 무겁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주 버거울 만큼 부담 느낄 만큼 무거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전자식 브레이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밟으면 담력이 좀 뒤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 이게 B6 엔진 V90이 제일 재밌어요. 사실 XC60이나 XC90 같은 경우는 차의 무게 때문인지 초반에 출발할 적에 이게 전이랑 뭐가 다른 걸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었고, S90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긴 차체 때문에 과천 꼬부랑길에서 달릴 적에도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컨트리 V90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제 뒤 무게도 정확히 뭐 S90과 같은 거에서 외건형은 아닙니다만 뭐 한 140kg 저 차라리 쇠가 더 얹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경쾌하고요. 이 B6 엔진 가진 볼보차 중에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핸들링은 여전히 뭐 중립적입니다.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를 해놨었는데 고성능으로 해서 한번 보죠. 아하. 근데 얘도 S90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다이내믹에서는 스로틀이 약간 좀 과하게 돼가지고 재미는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렇다고 막 전기차처럼 그냥 즉각 토크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게 좀 있고, V90 크로스컨트리 B5랑 비교를 하면은 소폭이나마 더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네요. 기존의 S90 B6 시승기에도 워낙에 이 볼보차 받는 게 대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B5, B6 다 예약을 걸어두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걸 취소하는 게 낫냐, 뭐 빨리 받는 걸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기다렸다 B6 받는 게 낫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V90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전 B6 엔진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20인치 휠 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모양새가 굉장히 그 견고한 방패같이 생긴 휠 때문에 차 이미지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를 2차도 그렇게 걸으셨다면 저는 B5보단 B6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6 엔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연비일 것 같은데, 얘가 공인연비가 10점, 복합연비가 10.2죠. 제가 지금 뭐 서울에서 강원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주행도 하고, 그리고 편도가 아니라 국도 주행, 또 임도 주행도 아주 적절히 섞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연비가 10.4가 나오고요. 얘가 연료 탱크가 60리터인데 뭐 10.2 곱하기 60 하면은 720이죠. 720은 충분히 갈 것 같고, 만약에 서울 안에, 그러니까 도심 주행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만큼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지금 연비 주행 하거나 아니면은 고속 주행 위주로 달린다고 하면 기름 탱크가 제가 절반 이상 썼거든요. 근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460km가 나오니까 이거대로만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920km, 그러니까 복합 연비를 훨씬 많이 웃도는 연비가 되겠죠. 더해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초반 가속만 좀 가볍게 할 수 있게 돕는 게 아니라 연비 효율성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속기는 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 8단 ZF 8단 자동 변속기는 BMW 유닛에 맞물리는 것만큼 이제는 볼보랑 궁합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변속하는 감각도 그렇게 다운시프트 할 적에도 살짝살짝 전해주면서, 특히나 이거를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두면은 더욱더 업시프트 할 적에 떨어뜨릴 때의 그 느낌이 참 찰칵찰칵 하는 느낌이 좋아서 운전 재미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SPA 플랫폼이 그 스케일러블 프로덕트 아키텍처죠. 그 플랫폼은 정말 전 차종에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포텐셜이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열 시승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확실히 1열 대비 2열에서는 이 외관 구조의 특성상 뒤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라든지 아래에서 들어오는, 뒷바퀴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 다소 유입된다. 아무튼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독특한 올로드 성향을 가진 이 세그먼트의 외관이 없죠. 지금 7천만원 후반대 가격에서 선택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선택이어가지고 오래 대기하더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 라이트까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거는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S60 T5 시승 때 보여드렸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V90 B6 5릴 드라이브 프로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얘도 앰비언트 라이트 있습니다. 저 도어 핸들 쪽에 뭐 크진 않지만 이것도 뭐 은은하게만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는 켜보면, 라이트도 이거 LED인데도 약간 그런 하얀 LED를 쓴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호박색을 약간 돌게 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감성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